작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일단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로봇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다. 이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크게 3개가 있어요.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한 기업이 있고 그게 없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뉴스를 보면은 한화랑 포스코가 눈독 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미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게 빨라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로봇이 도입된 이후로는 어떠한 산업이 더 그걸 받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진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굳이 부품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의 이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 유지 및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고 돈의 흐름이 몰리고 있는 이런 와중이라면 더 이 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로봇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로봇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질타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로봇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작년부터 저는 너무 좋게 봤고 지금까지는 사실 로봇이 테마성이었거든요. 단기 테마성. 그래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에도 한번 이슈가 붙었을 때 빵 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너무 기다가 이슈 타면 또 빵 쳤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큰 박스 안에 갇혀서 계속 뭐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속히 말해 테마주. 최근에 뭐 가령 초전도체, 맥신 이런 관련주들이 나오는 것처럼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냐? 그때는 실체가 없었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일단 탈세계화를 공부해보다 보니까 야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결국 공급망 재편이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로봇 투자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또한 공급망 재편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미국이 계속 알게 모르게 압박을 넣어요. 너네 미국 쪽에 그 공장 더 쓰지 마.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부터 제조 강국이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수많은 공장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 중국에 많이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또 지원해 줄 테니까 공장 설립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는 입장에서 야 그래도 최첨단 공장 중심으로는 특히나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으로 향해 가는 이러한 중요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는 새만금에다가 2차전지 단지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럼에 따라 우리나라로 공장을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OECD 여전히 저출산 최저입니다. 0.7. 문제가 심각하죠. 게다가 저도 그래요. 요즘 젊은 층들은 몸 써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들 이제 머리 쓰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막 그 공장에 갇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은 많으나 가뜩이나 비싸고 심지어 일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공장 막 지으라고 하는데 또 막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뭐 안 하면 또 손해 같아. 왜? 또 중국에 있는 거 나중에 또 못 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문제고 어쩔 수 없다. 결국 답은 로봇이다. 라고 해답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 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삼성 보시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죠. 그 다음에 두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 보시면 HD 현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하나 로보틱스도 10월에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또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 SK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로봇에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다른 기업들과 협업 구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SK 온 배터리 공장에다가 T로보틱스랑 함께 이 물류 로봇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T로보틱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LG는 예전부터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과 함께 또 협업한다고 발표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또 대동이랑 포스코 제철소 내 특수 환경에 쓸 수 있을 만한 임무 로봇을 개발하는 것 협력하고
합격하겠다라는 발표할 정도로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자, 제가 돈의 흐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인데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로봇을 안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것은 로봇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은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로봇 산업에도 그런 산업군들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용 로봇은 쉽게 말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결국 로봇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기계 장치인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려면 크게 자, 손, 발 있어야 되겠고요. 눈, 뇌 있어야 되겠죠. 로봇이 뭐 일을 할 때 따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얘가 굳이 뭐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눈, 뇌, 손, 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산업용 로봇은 그 제조 공장에 많이 도입되는 로봇. 그래서 손의 역할, 즉 로봇 팔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 팔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비스용 로봇은 진짜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서 정말 사람과 비슷한 형태로 눈, 뇌, 손, 발이 다 있는 이런 로봇이 저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많이 발전해왔죠. 왜? 눈, 뇌, 손, 발 다 있는 로봇에 비해서 팔만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잖아요. 부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만큼 싸고 그래서 이게 많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로봇이 필요한 영역 또한 마찬가지 제조 공장에 먼저 필요했었던 만큼 제조 공장에 필요했던 산업용 로봇 시장부터 빠르게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로봇이 AI도 어느 정도 발달됨에 따라 로봇의 AI가 뇌 역할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의 역할들도 굉장히 고성능화되면서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부품들이 탑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서비스용 로봇들도 점차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국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협동 로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제조 공장에 로봇이 들어갈 때 팔 하나가 가령 최용만 씨의 팔 느낌이었어요. 엄청 컸죠. 엄청 컸는데 이게 최용만 씨의 펀치를 내가 맞아본 적은 없지만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크기 때문에 이 바리게이트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큰 팔을 만들기 위해 또 많은 부품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조 공장을 가진 업체들 입장에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바리게이트도 쳐야 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되게 세세한 일들을 잘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제 손의 한 3배 크기가 되는 손이 완두콩을 젓가락으로 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되게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공장의 최첨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이 공정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팔이 크다 보니까 이 효율도 잘 안 나오고 바리게이트를 쳐야 되다 보니까 관리도 쉽지 않고 부피도 크니까 그 공간만큼의 비용도 더 들어가고 전기료도 많이 쓰이고 이게 잘 안 쓰여졌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컴팩트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이 되게 잘 쓸 수 있게끔 팔도 작게 만들고 제가 실제로 로봇 기업을 탐방해서 직접 봤는데 제 팔보다도 작은 팔 정도 수준의 크기의 로봇이 있더라고요. 로봇 팔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더 컴팩트한 업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 손목까지는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 손의 역할이 각 쓰임새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요거에서 완전 가제트 팔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 역할을 하는 로봇의 팔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컴팩트하고 굉장히 매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잘못하다가 사람을 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바리게이트가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태블릿으로 탁탁탁 컴팩트하게 입력값 넣어서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임무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격도 저렴해졌고 부피도 줄어들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도 발전된 게 협동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협동 로봇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크게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래서 삼성이 계속 지분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왜? 삼성 공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로메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삼성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 로봇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한 기업이 있고 그게 없는 기업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의 지원이 빵빵했던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지분 투자한 거 얼마 되지 않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더 예전부터 이 두산과 협업 구조를 오랜 기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협동 로봇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힘을 받아서 원래는 기존엔 뉴로메카랑 좀 비슷한 지위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빨리 두산 로보틱스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뉴로메카는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들 간의 큰 지분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정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또 어떤 대기업들이 필요로 인해서 투자를 할지도.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한화랑 포스코가 눈독 들이고 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비스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우선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신 게 청소 로봇일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그 집들이 선물로 로봇 청소기 많이 선물해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로봇 청소기가 되게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데, 얘가 잘 보면 일단 한 바퀴 돌아요,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똑같은 루틴대로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이 갑자기 뭔가 있어요. 뭐 내가 빨랫감을 던져놨어. 혹은 뭐 강아지가 지나가. 그러면은 센서가 있어서 얘를 싹 피해가요. 그럼 다시 왔다가 얘 아까 여기 청소 안 했는데 올 때 다시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내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지금 또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많이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너무 많고 진입장벽도 낮아서 사실 이에 투자의 기회를 잡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용 로봇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개인이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그냥 사용 설명서만 단순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애들인데, 얘는 그만큼 만들기가 쉽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전 얘는 배제하고 보고 싶고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내가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좀 받고 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첫 번째로는 물류 로봇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또 성장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과 쿠팡이죠. 물류 창고를 확보한 기업들. 왜? 언택트 소비의 문화라는 게 새롭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물류 창고, 기존에 사람들이 다 물건 오면은 그 품목 다 대조해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운반했다가 상하차, 난리 나죠. 최악의 직종으로 꼽히는, 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기 싫은, 그만큼 진짜 헬인데, 이 일을 당연히 꺼리기 때문에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한 로봇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마존, 쿠팡 이런 물류창고,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들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로봇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로봇이 이 물류창고에도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 이게 어디로 또 확장되고 있냐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공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얘네도 결국 제품 만들어서 운반,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로봇 시장이 최근부터 급격히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거는 내년까지도 초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AGV, AMR인데, AMR 시장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AGV는 내가 정해준 루틴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고, AMR은 진짜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눈으로 보고 센서로 인지한 다음에 최적화된 경로로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로봇. 그래서 얘는 가령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AMR 로봇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로보틱스가 그러한 이제 측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SK온과 협업으로 인해 주가가 계속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1텍, 얘도 오늘도 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유진 로봇, 얘도 AMR 시장에서 또 도드라지는, 얘는 업력도 길어요. 30년간의 업력을 갖춰왔던 기업이고, 자체 라이다, 자체 이렇게 센서죠. 센서도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세를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즈, 그 다음에 티라유텍의 자회사 티라 로보틱스도 이런 모멘텀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제가 올해 초에 올해 로봇 대장주는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영상에서 이 5개의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에는 사실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긴 할 거예요. 얘가 주가가 좀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음은 또 뭘까? 이제는 로봇이 실내 공장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실외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배송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배달의 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만큼 저는 진짜 운전할 때마다 이 오토바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오토바이가
진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오토바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배달 시장도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커요, 사실. 내가 10,000원짜리 한 끼 식사 하려고 하면 배달비 4,000원, 5,000원 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높아지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도 나중에는 점차 로봇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송기사들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은 이미 이 배송 로봇 시장이 점차 상용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가 이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배송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차도를 달리다가 우리 집 앞에 잠깐 정차해서 우리 집 앞으로 실제로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로봇이 진짜 그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와 좀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요. 즉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랑 우리 막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해요. 이런 규정들을 지금 차근차근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류 로봇이 앞으로는 배송 로봇 시장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넓은 지식이 좀 쌓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의료 로봇이죠. 의료 로봇이야말로 아직 본격적으로 커진 시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랑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게 제조 공장에 들어가고 청소하고 뭐 분류하고 배송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어려운 분야가 아닌데 수술은 중요한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야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이 수술 로봇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사람이 하는 것 대비 이 로봇이 했을 때 부작용이 덜한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 쌓여간다라는 게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는 시기가 나온다면 분명 수술을 사람이 아닌 로봇에 맡기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의 허들도 점차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술 로봇 시장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뭐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라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약간 소부장 이렇게 나뉘잖아요. 소부장에서 더 알짜 기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로봇 산업에서는 알짜 후방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로봇의 초기 때는 감속기 모터 쪽이 핵심 부품으로 자리를 잡아서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SPG, SBB 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많이 설명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로봇이라는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으로 향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산업은 성장하지만 기업은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최소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흑자가 나왔을 때 비로소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흑자가 아닌 적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흑자가 발생해서도 들쭉날쭉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을 많이 도입한다고 하고 로봇을 많이 만드는 과정인데, 만드는 과정 이후에 이게 판매돼야 이 만든 업체들이 돈을 벌 건데 이게 아직 물음표가 띈다. 근데 어떤 건 느낌표가 있냐? 로봇을 많이 만든다라는 게 느낌표다. 그러면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SPG랑 SBB 테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품이 뭐 엄청나게 큰 진입장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일본 업체들이 이 점유율을 확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는 로봇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굳이 부품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지금까지는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 즉 그런 부품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미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게 빨라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로봇이 더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 또는 로봇이 도입된 이후로는 어떠한 산업이 더 그걸 받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진취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AI, 또한 센서, 그다음에 로봇의 도입 이후로는 AI와 접목돼서 결국 지금 로봇이 많이 도입되는 게 공장이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대기업들이 공장의 무인화를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려면 로봇을 들이긴 하겠지만 로봇 서로 끼리끼리 최적화된 롤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불량이 나오는지 검수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까지도 영위하는 기업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적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만한 산업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속히 말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여기에 핵심 대장주를 내가 잡아놨다면 내가 봐야 될 건 이 산업의 성장 방향성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침투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로봇이 지금 지향점이 뭐냐? 인간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딱 심플하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수많은 공장들에서 로봇이 얼마나 사람을 대체하고 있느냐. 그게 높게 잡으면은 절반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좀 꺾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주가들도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피크아웃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공장에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다? 이렇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더 투자기가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의 이 방향성 역시 마찬가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 및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많이 집중되고 돈의 흐름이 몰리고 있는 이런 와중이라면 더 이 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